안녕하십니까. 이번 2020년도 대구 지역 훈련 수요 공급 조사 최종 보고를 맡은 매트릭스 리서치의 이기봉 과장입니다. 오늘 최종 보고는 서론과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 그 다음에 훈련 수급 분석 조사 결과, 정성조사 결과, 그 다음에 향후 훈련 공급 방향 및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입니다. 본 조사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 조사의 주된 목적은 인력 양성 계획과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 훈련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사는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2014년도에 이제 정성조사인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2015년도부터는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캐피 조사로 변경이 됐고요. 2017년도부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항이 좀 추가가 되는 조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본 조사의 개요는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통계치로는 전국사업체 조사와 경제활동 인구 조사 등이 있었고요. 또 훈련 수요 조사 분석 부분은 저희가 정량과 정성 조사를 통해서 대구광역시 내에 있는 사업체를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여태까지는 계속 방문조사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문조사를 최소한으로 좀 하고요. 가능하면은 온라인 전화 등을 좀 병행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기업 인력 수요 조사와 수요 추정 부분입니다. 기업 인력 수요 조사는 저희가 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가름을 하고요. 좀 수요 조사 추정 부분은 저희가 직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요 추정하는 그 추정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국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을 하였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체 일반 현황과 그다음 부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일반 현황 부분입니다. 우선 기업 인력 저희 2020년도 대구 지역 교육훈련 수요조사 모집단은 전체 7,373개사로 좀 추정이 되었고요. 그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제조업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업체가 가장 많았고요. 단독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인증 유형 부분입니다. 이제 해당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래도 산업단지 입주와 그 다음에 이노비즈 인증사,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그 다음에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좀 조사가 되었고요. 전체 종사자 수는 19만여 명으로 좀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내국인 상용 근로자가 17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도 교육훈련 실시 인원은 상용 근로자가 60만 명, 그다음 비정규직이 3만 5천여 명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육 훈련 실시 인원은 연 인원으로 중복해서 한 사람이 계속 교육에 참여했을 때 그걸 중복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사자 수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훈련 시 애로사항으로 좀 업종 변경 등 교육 훈련 준비 부족이 4.1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경영진 부족, 이직률이 높다 등의 순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또 업종 변경 등 훈련 부족 준비 애로사항을 좀 업종별로 좀 살펴봤더니 제조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또 업종 변경 등 교육 훈련 준비 부족 애로사항을 좀 규모별로 봤더니 100에서 299인의 점수가 아주 높은 경향을 좀 보였고요. 대부분의 규모에서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5에서 9인 같은 경우는 3.96점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부가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피해 정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질문을 한 결과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고요. 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좀 질문을 한 결과인데요. 제품 서비스 수요의 감소가 8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년 대비 매출 감소율은 10에서 20% 미만 응답률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체제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9%로 절반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비상경영체제를 실시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유형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단축 근무가 49.8%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감축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2.7%에 좀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축 인원의 직무를 좀 조사한 결과는 사회복지 종교직이 27.8%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중장년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중장년을 채용을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58.7%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조직 안정감 제고, 조직 일체감 제고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장년 채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결국 10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 이상이 좀 만족하는 것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장년 채용 의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조사 시점에서 채용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8.0%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채용 시에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기술력 전문성이 45.8%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중장년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채용 직무에 적합한 중장년 지원자가 없어서가 29.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중장년 채용 의사가 좀 있다라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좀 적게 나타난 이유는 현재 아직 중장년 지원자가 아직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서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장년 채용이 일반 채용보다 좀 어려운 이유를 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업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36.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인건비 지원이 61.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및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GRDP 규모는 2018년도 기준으로 56.7조 원으로 전국 GRDP 대비 대구의 GRDP 비중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대구 지역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으로 총 부가가치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구조 부분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죠. 2020년 추계 인구 기준으로는 174.4만 명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5세에서 24세 인구 비중은 1980년 이후 지속해서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24세에서 49세 비중은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0에서 64세 비중은 1970년도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생산 가능 인구의 절대수가 좀 감소를 해서 인구 내에 차지하는 각 연령별 생산 가능 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현황 부분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96만 7천여 명의 종사자가 대구광역시 소재의 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었고요. 2006년 이후로 24만여 명이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114만 명에서 증가해서 2016년도에 13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2019년도에는 126만 6천여 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19년도 대구광역시의 취업자 수는요. 121만 9천여 명으로 고용률은 57.9%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16년도에 124.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후 다소 감소해서 2019년도에는 121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2000년도 56.0%에서 2015년도 59.4%로 좀 증가를 하였지만 2019년도에 57.9%로 좀 감소세에 있습니다. 네, 2019년도 대구광역시의 실업자 수는 4.7만 명으로 실업률은 3.7%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실업자 수는 연도별로 등락이 좀 있어서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도 4.3%로 상승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12년도에 3.3%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상승을 해서 2018년에는 4.4%를 기록한 후 지금 2019년도에 3.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인 구직 동향 및 인력 부족 현황을 보기 위해서 구인 배율과 구인 충족률, 취업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또 구인 배율은 2019년도에 0.35로 2018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한 것으로 보였고요. 구인 충족률은 2019년도 0.91로 2018년도 대비해서 0.16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또 취업률은 2019년도에 0.32로 2018년도보다 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률을 좀 살펴봤는데요. 4.2%가 이제 부족률로 나타났고, 2012년도 3.1% 이후로 지금 1.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력별로 부족률은 고졸,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로 박사 순으로 좀 나타났고요. 전문학사 학력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음으로 전체 부족 인력은 이제 2,515명 중에서 공학계 부족 인력이 1,160명으로 전체 46.1%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공학계 인력의 부족률은 5.0%로 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수급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채용 계획 인원을 좀 추정을 해본 결과 2020년에 채용 계획 인원은 4,626명으로 나타났고요. 2021년도 채용 계획 인원은 1,172명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채용 계획이 좀 많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가 진행됐던 시기가 지금 코로나가 한창 이제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여서요. 이제 내년도에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약간 어둡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대구 지역의 채용 수요율을 좀 살펴봤더니 전체 평균 2.4%로 나타났습니다. 퇴직률은 9.7%로 나타났고요. 1년 미만 퇴직률은 1.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전국 구인 수는 약 200만 명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구직 수는 400만 명으로 유효 구인 배율은 0.52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성훈련 부분입니다. 채용 예정 인원에 기초를 해서 추정한 양성훈련 수요는 총 3,0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분류별로 좀 살펴보면은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이 938명으로 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경영, 사무, 금융, 보험직, 보건의료직, 설치, 정비, 생산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이 가장 많았던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의 중분류별로 좀 양성훈련 수요 인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주방장 및 요리사의 수요가 465명으로 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종사자, 미용 서비스원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상훈련 추정 부분입니다. 향상훈련 수요는 총 65,3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NCS 훈련 필요 인원은 34,000여 명으로 나타났고요. 직업기초능력 훈련 필요 인원은 3만여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분류별로 NCS 훈련 필요 인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직이 8,000여 명으로 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설치, 정비, 생산직, 보건, 의료직, 경영, 사무, 금융보험, 그 다음에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직 및 군인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상훈련 수요가 가장 많았던 설치, 정비, 생산직의 중분류별로 좀 향상훈련 수요 인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조 단순직의 수요가 2,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기계 설치, 정비, 생산직, 섬유 의복 생산직, 화학, 환경, 설치, 정비, 생산직 등의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대구 지역의 전체 훈련 정원은 38,000여 명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훈련 모집률 같은 경우는 48.2%, 수료율은 89.5%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향상훈련 같은 경우는 훈련 정원이 88만 9천여 명으로 나타났고요. 훈련 모집률은 35.0%, 수료율은 91.8%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훈련 성과 부분입니다.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채용 인원 상위 10% 직종으로는 식당 서비스원, 간호사,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퇴직 인원 상위 11호는 12직종으로는 제주단순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년 미만 퇴직률의 상위 12직종을 봤더니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영양사, 경영인사 전문가 등의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훈련 수요 부분입니다. 캐코 세분류별로 상위 양성훈련 수요 추정치를 좀 살펴봤더니 보건의료 종사자가 589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양성훈련의 이제 훈련 성과 부분입니다. 모집률 상위 10개 직종으로는 정부 공공행정사무원, 그 다음에 건설 채굴기계 운전원, 주방장 및 조리사 등의 순으로 좀 나타났고요. 수료율 상위 10개 직종으로는 재화원, 기타 섬유의복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그다음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 청소 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향상훈련의 훈련 성과 부분은 캐코 세분류별로 좀 살펴봤더니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4,8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10그룹을 대상으로 좀 정성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정성조사, FGI의 그 목적은요, 정량조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직종별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수요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요. 또 직종별로 필요한 훈련 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업 중심으로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는 데 주요 목적을 좀 두고 진행을 하였고요. 또 이게 말씀드리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추정을 했던 추정치는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로 좀 나왔지만 현재 수요 추정에서 잡히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도출을 하기 위해서 좀 FGI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대구 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 공급 조사 대상 업종 중에서 10개 업종을 좀 먼저 선정을 했고요. 각 그룹별로 해당 업종의 지역 업체 인사 및 교육훈련 담당자를 한 명씩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 정량조사에 참여를 한 업체를 기본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상시 수요조사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패널도 저희가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네, 그 대상별 그 그룹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결과 요약 부분입니다. 우선 자동차 부분인데요. 우선 공통적으로 20대에서 30대 인력 유입이 없어서 좀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 잘 구축된 양성 훈련과 향상 훈련의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기술 동향 또는 기본적인 R&D, 기술 관련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공동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향상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는 복합기, 로봇 자동화, 과학 설비 등에 대한 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양성 훈련 부분에서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 설계, 카티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등의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품질 및 생산 관리를 하는 그런 요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부분입니다. 의료 부분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공통 의견이 있었고요. 또 현재 교육 커리큘럼은 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의 전달이 좀 부족을 해서 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또 향상 훈련 부분은 이제 조직 강화 부분과 3D 프린팅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양성 훈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그 다음에 허가 법 관련된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ICT 부분입니다. 우선 공통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육 시간을 좀 따로 빼서 교육을 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존재해서 좀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대안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상 훈련 부분은 교육 등급이 좀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훈련을 진행 시에 초급, 중급, 고급으로 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는데요. 현재는 너무 초급에만 좀 치중되어 있어서 좀 고급 훈련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양성 훈련을 좀 살펴보면은요, 대구 실정에 맞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 전문가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 실전 위주의 훈련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섬유 부분입니다. 섬유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육 시간을 따로 빼서 교육을 시키기에 좀 한계가 존재해서 역시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향상 훈련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섬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별로 좀 편차가 매우 크고요. 업종별로 각 사업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강사가 직접 사업체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법 제도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기계나 약품 배합 비율 등을 좀 약간 개발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마케팅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로봇 분야입니다. 이제 공통 의견으로는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좀 알려지지가 않아서 지금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장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서 좀 현장에 좀 방문을 해서 교육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상훈련 같은 경우는 제어 설계 교육과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분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부분입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훈련 커리큘럼 작성 시에 좀 사업체의 의견을 좀 가급적이면 좀 적용을 한 맞춤형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또 향상훈련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동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양성훈련의 경우는 PLC 제어, 고급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스마트 팩토리 운영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속화학 부분입니다. 금속화학 부분은 현장직 교육 등에 좀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또 향상훈련 같은 경우는 시스템 자동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CEO 대상으로 향상훈련 필요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많은 업종에서 이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그 CEO들 그 책임자들이 항상 이런 향상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또 괜히 업무 시간에 사람들을 빼서 노동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또 그 양성 훈련 같은 경우는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자동화 시스템 운영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부분입니다. 식품 부분은 사무직 교육 등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공동 의견이 있었고요. 또 향상훈련으로는 현장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단순 생산직과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 관련 인력과 헬스업 관리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 부분은 승급 교육은 현재 지금 상위 기술자로 올라가기 위한 교육보다는 승급 심사와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다라는 공동 의견이 있었고요. 또 향상훈련 부분으로는 건설 기술자 승급 교육과 그 다음에 법 또는 행정처리 관련 절차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고급 기술자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연구직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자인 부분입니다. 디자인은 교육 시간을 좀 따로 빼서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해서 이것도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업종과 프로그램, 난이도 등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상훈련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디자인 툴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 향상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또 기초 과정이 지금 현재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성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고 저희가 여쭤봤더니 디자인 분야의 특성상 1인 기업 또는 퇴사 후에 창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양성훈련 시에는 경영 관련 교육이 좀 같이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비대면 교육 관련 디자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필요하다, 창의력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훈련 공급 방향과 좀 결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그 향후 공급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앞서 추정했던 자료에서 추정치가 높은 부분과 그 다음에 또 그 훈련 성과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FGI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좀 아우르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지수화해서 추천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게 아이디어의 생각이었고요. 또 우선순위 선정 모델은 저희가 훈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모두 훈련 수요나 훈련 공급, 훈련 성과 등을 좀 약간 지수화해서 산출을 하였고요. 네, 우선 양성훈련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우선순위 선정한 결과 보건의료 종사자가 1순위로 좀 나타나서 가장 좀 최우선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제조 단순 종사자 등의 순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상훈련 상위 22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조합원이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의 순으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대구 인자위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신청을 하면 보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